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곧 4시가 되어가지고요. 이제, 월간 클라이밋 COP 28 주요 내용 한눈에 톱파보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92분 정도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딱 1분이 되면 정확하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시죠? 딱 1분이 되면 시작할게요.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미나의 진행을 맡게 된 소풍벤처스 기후 네트워크 TF를 이끌고 있는 유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 정말 오랜만에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고요. 먼저 오늘 굉장히 최근에 기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셨을 이 컵28, COP28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신청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잘 쓰실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소풍 벤처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소풍 벤처스와 월간 클라이밋 프로그램을 아주 잠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풍벤처스는 2008년부터 국내 다양한 임팩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왔고, 지금까지 뭐 한 130여 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임팩트 영역 중에서도 저희가 기후위기 문제 해결하는 스타트업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2022년부터는 기술로 기후 문제 해결하는 혁신가와 스타트업이 다양한 전문가분들이랑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임팩트 클라이밋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여러 자원들을 모으고 연결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월간 클라이밋 세미나를 통해서 정책이나 기술, 그리고 산업, 투자 등 다양한 기후 분야 시의성이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동향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왔었고요. 그 외에도 기후 대학 특강, 프레스데이, 클라이밋텍 스타트업 서밋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전문가와 스타트업을 기후 생태계와 연결시키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COP28 주요 내용 한눈에 톱파보기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아마 결론이 좀 늦게 나서 폐막이 하루 미뤄지면서 13일까지 약 2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이 개최되었습니다. 최근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역대 최대 규모가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COP는 특히 화석연료 퇴출을 둘러싼 산유국, 저개발국, 유럽연합, 그리고 선진국 사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12일로 예정되었던 폐막일을 하루 넘겨 마무리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직접 두바이 현지에 다녀오신 세 분을 모시고 COP28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길고 긴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된 합의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좀 들어볼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오늘 모신 세 분 모두 현지에 직접 다녀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나 분위기도 들어볼 예정입니다. 2주간 진행된 회의를 통해서 회의 내용들을 저희가 1시간 남짓한 시간에 모두 담을 수는 없어서 저희가 크게는 에너지하고 그 탄소 감축 완화 부분 하고요. 그다음 생태계 적응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혹시 뭐 전체 협상 결과나 향후 대응 과제 관련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마 기사들도 많이 나올 거고 보통 이제 국회 기후변화 포럼처럼 정기적으로 이런 걸 그 랩업하는 회의들 그 세미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요 합의문 브리프랑 에너지 완화 관련한 부분은 주요 논의 에너지 완화 관련 주요 논의 결과 키워드와 관련해서는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팀의 조은별 연구원님께서 진행을 해 주실 거고요. 생태계 적응 부문 주요 결과랑 그다음에 키워드는 정부 측 대표단에도 참여하고 계신 경희대학교 유가연 교수님이 브리핑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스타트업으로 그 콥에 참여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팀이 있어서 그 팀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직접 모시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사분들이 모두 두바이에서 막 오셨거나 아니면 아직도 해외에 계셔서 지금 뭐 현지 시간으로 엄청 밤늦은 시간인데 참여해 주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 와중에 또 협의문도 굉장히 늦은 시간에 나와서 요거를 빠르게 담고 정리하느라 애를 정말 많이 써 주셨어요.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세션 중에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되고 브리프가 끝나고 패널톡 세션에서 저희가 주신 질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모셔볼게요. 첫 번째로는 기후솔루션의 조은별 헤드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솔루션의 조은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화면을 띄우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 네, 일단 저희 단체를 짧게 그냥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 단체는 2016년에 설립이 되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을 가장 큰 이제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를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부문에 또 초점을 맞추고 또 산업 부분의 탈탄소와 그리고 공적 금융에서의 이제 화석 연료를 이제 좀 주요 프로그램으로 잡고 가고 있고요. 그중에 저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빠르게 확대하는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캅 28에 좀 다녀오면서 저 에너지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 이제 주요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 부문 얘기하기 전에 캅에 대해서 UNFCCC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논의를 팔로우하기가 더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유엔 기후 변화 협약부터 짧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은 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1992년에 6월에 이제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부터 좀 체결된 국제 협약입니다. 그래서 협약에서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좀 각종 온실가스 방출을 좀 제한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요거에서 유명했던 것이 교토의정서였죠. 교토의정서에서 이제 선진국들의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앞으로 이제 온실가스를 이제 저감하기 위해 역할을 해 나간다라는 것을 명시를 했었던 그런 교토의정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어떤 제약을 가하거나 강제성을 띠는 그런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1993년에 이 협약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캅은 요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데요. 그래서 컨퍼런스 오브 파티스라고 해서 요 파티가 바로 이제 국가들의 파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각 회원국들이 모여서 매년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 나가는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해 왔는가, 이런 걸 점검하고 앞으로 방향성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부속 기구 회의에 이제 결과물들을 좀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 이제 캅이 일어나기 전에 지속적으로 실무 협상 기구에서 기술적인 검토, 행정적인 사항 이런 것을 계속 논의를 해 옵니다. 그래서 요 논의를 한 것을 바탕으로 캅 의사결정 기구에서 어, 그 자세한 사항들을 더 협상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캅 이번에 28은 두바이에서 11월 말부터 12월 12일까지 그리고 하루가 연장되어 12월 13일까지 열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캅 28 전에 이제 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속 기구들에서도 계속 연구를 또 해오고 또 다른 기관들에서도 중요한 발표들을 계속 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주요한 발표들이 있었었는데요. UNEP에서 에미션스 갭 리포트를 내면서 우리 전 세계가 내뿜고 있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그리고 또 NDC, 그러니까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감축하겠다 했던 그 온실가스의 양이 1.5도, 우리가 지구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제한해야 되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 1.5도로 제한하기에는 굉장히 큰 갭이 있다. 그래서 이번 컵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레나에서는 이제 월드 에너지 트랜지션 아웃룩을 내면서 1.5도 경로에 맞추기 위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지금보다는 3배가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에는 3,000기가와트가 있다면 2030년에는 11만 1,00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40%의 발전 비중이 재생에너지가 77%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캅 28에 이제 의제를 개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캅 28에서 다루는 중요한 3가지 이제 그 트랙이 있었습니다. 먼저 UNFCCC 트랙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의장국 트랙, 그리고 국가 간 협의안 트랙, 이렇게 좀 3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UNFCCC 트랙은 이제 UNFCCC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온 논의의 흐름에서 올해 회의에 도출되는 결과로 그 주요 협약들이 여기에 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감축, 적응, 재정, 기술 개발 및 이전, 역량 배양, 투명성, 이 부분들은 계속 합의 있을 때마다 계속 나라들이 협약을 해오면서 이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나갈 것지를 협상을 해왔었고요. 의장국 트랙은 그해 의장국이 추진을 해서 내는 협약입니다. 그래서 199개 참가국 모두가 동의를 얻어서 만장일치로 그해 이제 캅의 결과로 이제 최종 합의문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간 합의한 서약도 캅에서 이제 진행이 잘 되는데요. 매해 참가한 국가들이 좀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서 도출하는 서약입니다. 그래서 서명한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그 협약을 따르겠다고 지지를 이제 보내는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만장일치가 나오게 되면 또 이제 최종 합의문이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번에 의장국과 그리고 컨트리 드리븐 플래지, 이제 나라가 이제 합의한 서약에 겹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재생에너지 3배 확대라는 연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레나에서 발표한 것처럼 1.5도에 가기 위해 1.5도로 지구 온도 평균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3배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옴으로써 인해서 의장국도 그리고 EU와 미국들도 재생에너지 3배 확대라는 연명을 이제 가져가게 되면서 이게 최종 합의문에 포함될 것이라는 이제 의견이 좀 우세했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3가지 트랙에 의해서 3가지 트랙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또 더 중요한 그런 어젠다는 요 3가지로 이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전 지구적 연구원님 잠시만요. 아마 마이크 아까 쓰시다가 그거를 빼셔가지고 소리가 좀 작게 들리나 봐요. 네네네. 이렇게 네. 걸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제 캅에서 또 이번 캅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 지구적 이행 점검, 그리고 손실과 피해 기금 합의안 도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생에너지 3배 증가 연명이 실제로 최종 합의문에 들어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궁금해 했었는데요. 특히 이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은 굉장히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파리 협약 이후에 최초로 공동의 진전을 점검하는 것이었는데요. 요게 이제 파리 협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NDC를 다 제출을 하고 나서 5년마다 그간의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점검해 나가겠다. 그래서 목표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글로벌 스탁테이크였거든요. 그래서 파리 협약 이후에 최초로 이 GST가 처음으로 열리는 해가 올해였기 때문에 이 캅 28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GST라고 하면 이제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1년간 기술 대화, 뭐 비공식 회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의견을 또 수렴하고 그리고 전 지구 이행 점검 기술 대화 종합 보고서도 발간이 됐었습니다. 요 종합 보고서에서 밝혔던 바는 이 조건부 국가 결정 기업, 이제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이만큼 줄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실현이 되어도 1.5도, 2도 목표 요 달성이 모두 불가하다라고 나왔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캅에서 이 GST의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는지가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협상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GST가 중요한 것을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보면 UNFCCC 트랙 6가지 모두에 대해서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GST에 어떻게 나오는지가 아마 최종 합의문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었고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손실과 피해 기금 합의안 도출이 있었는데 요 손실과 피해 로스 앤 데미지라고 부르는 요게 이것 또한 작년 캅에서 결정이 됐었던 것인데요. 작년 캅에서 이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손실, 피해 문제를 실제로 다뤄야 된다라고 이제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계속 UNFCCC가 처음 출범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첨예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다가 결국 작년에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서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거버넌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규모는 어떻게 하고 수혜국 자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를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첨예하게 이제 협상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고 또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제가 개도국으로 아직 이제 UNFCCC에는 이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도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기금에는 기금을 이제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준비위원회가 얘기를 했던 것은 이 기금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민간 재원 그리고 혁신 재원 자발적 공여 그러니까 개도국 등도 모두 다 이제 기금을 이제 출연을 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었고 또 여기도 수혜국 또한 꼭 개도국만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취약한 선진국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와 손실에만 좀 집중해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UN 보고서에서는 이제 개발도상국이 2030년까지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고 기후변화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로 약 3,000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요 금액이 얼만큼 모이는지도 이제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재생에너지 3배 증가 연명이 과연 될 것인가, 이게 최종 합의문에 들어갈 것인가, 또 큰 관심이었는데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그리고 특히 3배 이렇게 정량적인 목표가 기존 합의문에 들어간 적은 없었기 때문에 만약 이게 된다면 굉장히 큰 방향성을 세계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것이어서 이게 또 들어갈지 이런 것도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캅 28 시작 전에 60개 국가가 이미 연명을 타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3배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에너지 효율도 2030년까지 현재 2배 수준으로 향상한다는 그 내용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사전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쓰는데 빨리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캅 이제 두바이에서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에 이제 대응을 하고 에너지 전환을 개발도상국이 하려면 3,000조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UN 보고서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110조 원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생에너지 3배 플러스 에너지 효율 2배 증가는 130개의 국가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국 그 플래지에 트랙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요게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에 GST 합의문에 들어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최초로 이렇게 전략적 문구가 최종 합의문에 3이 됐다는 것은 굉장한 좀 상징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와 함께 주요 발표들도 이어졌는데요. 그중에 메이저한 것을 제가 좀 들고 왔는데, 하나는 12월 2일에 미국이 PPCA에 가입을 한 것입니다. 이 PPCA는 2030년까지 탈석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니셔티브이고요. 여기 우리나라 지자체도 가입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국가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감으로써 미국은 우리가 30년까지 탈석탄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고, 미국은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석탄 발전소가 세계에서 3위로 제일 많죠. 그래서 미국이 여기를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관련해서 존 케리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2030년까지 메탄 감축 헌장을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개의 이제 회사들이 2050년까지 이제 넷제로, 그러기 위해서 2030년까지는 메탄을 감축하겠다, 그렇게 서약을 했는데요. 이 메탄은 아시겠지만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 메탄을 컷하는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회사들이 좀 서약을 함으로 인해서 좀 그런 실효성이 좀 생겼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탄노기를 통해서 메탄 감축 로드맵을 좀 이제 냈던 것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메탄 감축하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죠. 근데 참고로 이 50개 회사에서는 우리나라 석유공사나 가스공사는 서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캅 회의장에서 시민사회들의 그런 활동들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 시민사회 활동들도 간단하게 볼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30년 동안 계속 진행해왔던 그런 히스토리컬한 그런 맥락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본 것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오늘의 화석상을 우리나라가 수상을 했더라고요. 오늘의 화석상이 2,000개가 넘는 세계 2,000개가 넘는 기후환경운동 단체에서 매년 캅에서 주는 화석상인데, 그 기후변화 협상이 진전되는 걸 최대한 막는 나라들한테 주는 이제 불명예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거를 수상한 건 처음이었는데, 요게 이유가 가스 확대를 하는데 한국에 헌신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이제 지급해서 LNG 세계 용량을 3배로 늘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손실과 피해 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금에는 미출연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상을 탔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 액션 네트워크라는 59개국 283개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로 확대하겠다는 서약은 환영을 하지만, 재생에너지 목표에서 바이오매스를 좀 제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를 했었습니다. 요거 나중에 제가 그 에너지 부문의 결과랑 조금 더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또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만 보면 됩니다. 이 텍스트만 보면 되는데, 이 GST 아까 말씀드린 전 지구적 이행 점검 합의문에 나온 에너지 부문을 제가 갖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어젯밤에 나온 거여가지고 제가 미처 한국어로 표현은 못했는데, 먼저 A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플링 리뉴얼 에너지 캐패시티 용량을 3배를 이제 확대한다는 거거든요. 발전 비중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22기가 정도 있거든요. 재생에너지가. 태양광이랑 그 풍력. 요거를 22기가에 3배를 하면 66기가 되겠죠. 이거를 사실 우리 각각의 나라에 부여하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용량을 3배로 늘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이피션시, 에너지 효율도 2배로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페이즈 다운, 이걸 제가 요약이랑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시간상 바로바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A에서 제가 좀 아쉬웠던 내용은 요게 사실 더 구체적이었거든요, 내용이. 근데 이 구체적 내용이 밑에가 싹 사라지고 요 한 줄 남았다라는 점, 요건 뒤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phase down of unabated coal power라고 되어 있는데, 이 unabated라는 것은 저감 장치를 단 석탄 발전소입니다.
저감 장치라고 하면 보통 이제 CCS 같은, 그러니까 카본 캡처 스토리지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어베이트가 이렇게 되고 언어베이트, 그러니까 그런 저감 장치를 달지 않은 석탄 발전소를 차차 페이즈 다운을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아쉬운 점은 페이즈 아웃이 아니라 페이즈 다운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요 페이즈 아웃으로 넣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 협상에는 페이즈 다운으로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제 이제 D를 봤을 때 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이라고 또 되어 있거든요. 요것도 phase out from fossil fuel이 아니라 천천히 이제 변화하겠다, 전환을 하겠다라는 단어로 들어갔습니다. 요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accelerating zero and low emission technologies. 요 기술들을 이제 accelerate 하겠다, 가속화하겠다. 근데 예를 들어 무엇을 포함하냐면 재생에너지, 뉴클리어, 원자력, 그리고 abatement and removal technologies such as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storage. 요거 CCUS와 같은 그 온실가스 저감 장치 기술들을 가속화하겠다. 그리고 그 particularly 특히 hard to abate sectors, 그 산업과 보통 이제 이렇게 저감이 어려운 섹터들에 이것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low carbon hydrogen produc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많은 나라들이 특히 EU를 중심으로 이제 그린 하이드로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것을 이제 열심히 밀었지만 그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로우 카본이라고 여기서 하면 가스 발전소, 그리고 블루 수소라고 보통 부르는 가스 발전소를 활용해서 만든 전기로 수소를 만드는 그런 이제 요런 것까지 가속화 시키겠다라고 해서 사실 저감 장치나 요런 좀 이제 어찌 보면은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문구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또 열심히 이제 달려서 마지막에 좀 중요한 점을 보면 여기서도 H에 보면 phasing out inefficient fossil fuel subsidies. 그래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천천히라는 단어 뭐죠? phasing out, 이제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겠다. That do not address energy poverty. 근데 다 없애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 poverty나 공정한 전환에 저촉되지 않는 그러한 화석연료 보조금은 없애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9번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던 내용인데 recognize, 인정한다. transitional fuels. 그래서 전환에 있어서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fuel들, 여기서는 가스 등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요 가스 발전소처럼 이렇게 전환에 있어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에너지원을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재생에너지 3배 확대가 제가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원래는 이렇게 협상단에서 장관급 이제 협상에 올렸던 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옵션 1, 2, 3 중에서 이제 골라라, 이제 협상을 해달라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11,000기가와트 이렇게 확실한 숫자가 또 들어가기도 하고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는 4.1%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옵션 2에도 더 많은 설명이 좀 붙어 있었죠. 옵션 3을 아예 이제 이제 채택하지 않는 것. 근데 요게 아까 이제 이렇게 한 줄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협상이 얼마나 좀 어렵고 힘든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단점이 예시 같아요. 그래서 평가를 또 빠르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what's missing, 재생에너지 3배 규모가 빠지고 목표가 좀 불확실한 점, 그리고 나쁜 점은 분명한 화석연료 폐지라는 페이스 아웃라는 문구가 초안에 있었는데 최종 선언문에서는 전환해야 된다라는 언어로 좀 약화가 된 점이죠. 그래서 이게 2년 전에 캅 26에서도 석탄 마지막에 이걸 페이즈 다운으로 바꿨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제 오펙 국가들의 이제 로비 요런 것을 이제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단계적 폐지로 에서도 이제 별로 나아가지 못했다. 네. 그리고 탄소 포집 저장 정당화하는 언어가 들어간 점. 근데 이 탄소 포집 저장이 사실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또 여러 보고서에서 이 CCS가 좀 위험한 점은 석유 천연가스 산업의 수명 연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수소가 언급된 점,
트랜지셔널 퓨얼이 언급됐던 요런 것들이 이제 아쉬운 점으로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언론에서나 이제 대외적으로 또한 이제 화석연료로부터 전환을 합의한 것 자체도 그래도 또 상징적이고 또 재생에너지라는 그 내용이 들어간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평가를 또 하기도 했었고, EU 같은 경우에는 이 최종 합의문 나오기 전에 이런 것들은 unacceptable하다, 파리 협정에 맞지 않는 조치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미국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파이낸셜 메커니즘, 이제 재정적인 메커니즘을 논의하는 그 협약에서 이 논의가 지금 파리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서명 연명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협상을 채택하지 않았던 것이죠. 알고어도 이제 좀 아쉬운 소리를 했었고, 그리고 도서 국가들, 그러니까 섬나라 국가들은 이제 이번에 나왔던 클라이밋 어그리먼트 합의문이 데스 워런트, 사망 선고문과 마찬가지다라는 성명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펙 국가들, 산유국들은 사실 이 합의문이 나오기 전에 이런 아예 이제 공식적인 로비를 했었어요. 그 회원국들한테 화석 연료라는 문구 자체를 모두 다 거부하라라고 강한 이제 그런 선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선언문이 그렇게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의 기후 대응은 아시겠지만 많이 미흡한 수준입니다.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번에 CCPI라고 매년 나오는 거기에서도 우리나라가 거의 밑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자꾸 넘어가네. 네, 밑에 보면 다 산유국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거의 우리나라 꼴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또 캔이라는 아까 오늘의 화석상 진행하는 그 기후 행동 네트워크에서 내는 재생에너지 랭킹인데 우리는 60개국 중에서 46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부문 협상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좀 무엇을 해야 되나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이제 인허가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캅에서도 세계풍력에너지협회에서도 이제 풍력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발전 사업의 인허가 속도를 높여야 되고 재생에너지나 전력망 병목 형상 등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난 10년간의 국내 해상풍력의 이제 파이프라인에 있는 사업들 중에 인허가 받은 것은 최종 인허가를 받은 것은 단 1%에 불과하거든요. 요런 인허가 절차를 좀 개선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좀 더 구체적인 얘기지만 태양광에 있는 지금 입지 규제가 있습니다. 이 입지 규제를 좀 완화를 하게 되면 이건 산업부에서 냈던 결과였었는데 그 R&D 결과였었는데 이역거리를 완화하면 2030년 우리나라 전력수의 절반을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요 왼쪽의 그림은 그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입지 규제로 인해서 얼만큼 그 태양광을 설치할 할 수 있는 가능한 입지가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도를 분석을 제가 갖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미 같은 경우에는 0.09%밖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없습니다. 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빨리 달려왔는데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Q&A에서 더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좀 머릿속에 그 좀 흩어져 있던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유가영 교수님께서 그 발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 주시고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유가영입니다.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저도 요번에 이제 두바이에 참석을 했었고요. 앞서서 조은별 연구원님께서 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 이외의 이야기와 또 그 캅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캐주얼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참석자 분께서 180명을 넘으셨는데, 이게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이면 엄청 떨렸을 텐데요. 지금 제가 아직 학회 때문에 미국에 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고요. 그래서 비몽사몽이라
분위기 파악을 못했는데 그만큼 조금 편안한 분위기로 그냥 말씀을 전달하고 또 기후 테크나 우리 기술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랑 연계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COP28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이제 기후변화 협약의 당사국 총회를 말하고 사실 그 두바이에서는 지금 5개의 공식적인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CMP고요. 이거는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Meetings of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토 프로토콜에 관련된 내용의 아젠다를 검토하는 회의 CMP 그리고 CMA는 파리 협약입니다. 파리 어그리먼트에 해당하는 결정들을 이루어지는 당사국 총회 5번째 그리고 여기 옆에 서브스타 SBI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과학기술에 관한 서브시디어리 바디예요. 부속기구 자문회의 그리고 이행에 관한, 임플리멘테이션에 관한 부속기구 자문회의 이렇게 5가지 회의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분위기 파악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 당사국 총회와 이 SBSTA 이런 회의를 갔었던 적은 바로 2007년, 2008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15년이 지났다는 건데요. 그때 분위기랑 지금이 얼마나 다를까에 대해서 되게 좀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기도 하고 비슷한 점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협약이라는 거는 굉장한 그 외교적인 그 절차가 필요한 상당히 좀 그 권위적인 그런 분위기들도 있었다라는 게 그때 15년 전과 지금 23년에서 동시에 느끼는 그런 감회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정부 대표단들이 있는 블루존이라는 데서 주로 이제 회의에 참석을 했지만 거기 이렇게 넘어가서 그린존이라고 주로 기업들이나 NGO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그 존도 있거든요. 거기 분위기와는 조금 사뭇 다르게 나름대로의 좀 그 UN 특유의 권위가 있었다, 권위주의적이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기는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분이 요 술탄 아흐메드 알 자베르라는 캅 28의 초청 의장인데요. 그 UAE의 큰 석유 쪽의 재벌 CEO고 이분이 초청 의장을 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좀 반론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우디나 UAE가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에 있어서 죄지었다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매우 뻔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탄소,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인데 자꾸 탈탄소 하기 시작하면 자기네 경제가 위험하니 우리는 적응을 해야 되고 우린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사실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분이 의장이었고, 하지만 이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 유엔의 클라이밋 체인지 이그제큐티브 세크리터리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하거나 하지 않거나지 노력하겠다 혹은 시도만 하겠다 이런 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캅에 참석한다는 것이 단지 연간 매년 해야 되는 그 뭐 일정 체크하는 틱 더 클라이밋 박스가 아니고 이 배지 제가 지금 배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 배지를 단 사람들의 리스폰서빌리티를 굉장히 좀 촉구하는 좀 가슴에 와닿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가져왔고요. 이제 엑스포시티가 이렇게 화려하고 트루먼 쇼에 나온 것 같은 세트장 같았고 엑스포시티 실제 엑스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장소를 잘 활용을 해서 솔직히 널찍널찍하고 이 회담할 때 굉장히 좀 나름 쾌적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총회장의 그림이고 이 사진이고 이 총회장에서 실제 이제 그런 그 결과문을 낭독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 있듯이 실제 그 합의가 잘 되어 있지, 특히 아까 말씀해주신 글로벌 스탁테이크에 대한 합의문 도출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술탄 알 자베르가 여기 그 마즐리스라고 하는 그 아랍어로 뭐 원형 회의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뭐 토론을 하자라는 이런 회의도 이렇게 소집을 했었고 어쨌든 분위기는 그러니까 요번 컵
두바이 캅 28이 충분히 의미 있는 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좀 노력을 하기는 한 것 같다라는 저의 감회를 전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두 개는 이제 저희가 한국관의 한국관의 홍보관에서 이제 행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MRB의 중요성에 관련된 사이드 이벤트를 열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자료에는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발표할 시간은 없을 것 같으나 저희 경희대 팀이랑 같이 하고 있는 서울대 팀이랑 한국 탄소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에서 그 MRB 기술에 대한 그 사이드 이벤트를 진행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라 사실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한 번씩 짚어보면 이제 파리 협약의 6조가 굉장히 핵심이 될 거라고 처음부터 두바이 이 캅 28 시작하기 전부터 얘기가 됐었습니다. PA의 6조는 국제 협력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즉 우리 파리 협약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터내셔널리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들어보셨겠지만 이트모라고 인터내셔널리 트랜스퍼드 미티게이션 아웃컴즈에 대한 그 협상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뒤에 정리한 거를 보시면 이 이트모라는 거는 어쨌든 자국 내에서의 NDC 달성을 위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때 해외 사업을 통한 감축이 가능하다는 건데 교토 프로토콜 안에서의 CDM은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기술 이전과 함께 감축 프로젝트를 하면 그 감축분을 그대로 선진국이 가져가기만 하면 됐었던 건데요. 사실 이제 이트모는 우리가 NDC PA 그 파리 협약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호스트 국가, 즉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감축 사업을 한다 했을 때 그 말레이시아 국가가 반드시 이것을 승인을 해서 그 감축분을 호스트 국가의 실적도 잡아야지 되고 우리의 감축 실적도 잡아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협상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트모의 좀 어려운 점인데요. CDM 같은 경우는 선진국만 감축 의무가 있었고 이 호스트 국가는 감축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게 탄소 크레딧이 이전될 수 있었는데 이트모는 많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호스트 국가가 그 자신의 NDC의 감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희생하고도 그 다른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기술을 이전받고 싶을 경우에만 이트모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스트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기술 발전에 기여를 해준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을 때만 이전될 수 있다라는 확률이 더 커졌다고 보고 그만큼 뭐 에너지가 됐던 AI가 됐던 뭐 탄소 흡수 기술이 됐던 CCUS가 됐던 좀 딥테크의 역할은 점차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이 기후테크 자체, 지금 말씀을 제가 그렇게 드렸으니까 기후테크에 대한 관심이 그린존에서는 되게 활발했던 것 같고, 주로 기업들이 이제 구글, MS 이런 구글들이 또 AI 기술과 기후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자라는 그런 기후 포럼, 혁신 포럼 같은 거를 열었는데요. 뭐 일부에서는 여기 그린존이 그린워싱존이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AI가 더 효율적으로 기후 대응을 할 수 있는 좀 엔진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좀 사실인 것 같고, 이 구글에서 프로젝트 그린라이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소개했는데요. 이거는 AI를 이제 통해서 차량 흐름 개선이나 배출량 감축 같은 것들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세계 12개 도시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가보진 않았지만 그냥 이 느낌상 구글이나 뭐 이쪽 다 이제 자율운행차 준비하고 있고 하는 것과 조금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닌가,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6조 항에서 이 기술의 이전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제 기후테크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건데, 사실 기후테크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는 높아졌지만, 원래 시작은 2010년, 캅 16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이 기후 기술 개발과 이 기후 기술에 대한 그러니까 개도국 이전, 이게 이제 주요 핵심이었던 건데요. 실제 여기 클라이밋 테크놀로지 센터 앤 네트워크라고 해서 유넵이 이제 시작한 요 CTCN이라는 네트워크가 특히 올해 AI4 클라이밋 액션에 좀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 여기 지금 참여하시는 많은 기업들이 좀 더 관심 갖고 들으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12월 10일, 뭐 12월 9일 막 이런 기후테크 관련된 기사들이 좀 쏟아지고 있기는 하고요. 관심이 굉장히 커진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6조에서는 국제 협력에 있어서 단지 시장에만 의존하지 말고 재원, 기술 이전, 그리고 개도국의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고, 특히 여기 재원에 관해서는 뒷부분에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아티클 5가 좀 네이처 베이스드 솔루션이라고, 주로 이제 네이처 베이스드 솔루션으로 특히 흡수나 이미션을 감축하는 내용들, 특히나 포리스트, REDD 플러스 이제 이런 것들에 주요 집중을 하는 그 아티클 조항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는 행동 베이스 페이먼트나 행동 베이스 인센티브를 줬어요. 예를 들면 나무를 얼마만큼의 면적에 식재를 하면 그거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이만큼 면적의 식재. 하지만 지금의 이 리절트 베이스드 페이먼트라는 거는 이만큼 식재를 해서 실제 얼마의 탄소가 흡수됐음을 증명하자라는 부분에 리절트 베이스드 페이먼트는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사실 요 바로 뒤에 보여드릴 MRV나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좀 강조되는데요. 뭐 국가의 인벤토리를 보고할 때, 물론 이 스탁테이크, 글로벌 스탁테이크는 주로 NDC나 그러니까 국가적인 뭐 흡수량이나 배출량에 대한 검증이 중요해지기도 하겠지만, 또 자발적 탄소 시장에 있어서는 실제 뭐 이런 뭐 조림 사업이나 이런 조림 사업들의 카본 오프셋을 제대로 좀 아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중요해질 예정이고, 사실 작년에 가디언지가 이 가장 굉장히 유명한 그 탄소 인증 그 회사 중에 하나인 베라가 발행한 크레딧이 다 팬텀이다, 가짜다라고 이제 좀 충격적인 뉴스를 어,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베이스라인을 너무 낮게 잡으니 지금 조림 사업에서 발생하는 카본 크레딧이 아주 과대평가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제기되는 것으로 보아 뭐 네이처 베이스드 솔루션이나 생태계 관련된 뭐 흡수능 증진 이런 주제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MRV들이 중요하다. 매저도 하고 리포트도 하고 베리피케이션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역시 요 MRV 기술이라는 것의 중요성이 점차로 부각되는데, 사실 그것이 이제 저희가 사이드 이벤트에서 좀 제시를 했던 MRV 기술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재밌었던 거는 기후협상 최초로 농식품 분야에 이제 선언이 있었다고 해요. 그 선언 이름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기후행동 선언문인데 총 152개국이 가입했고, 쭉 내용은 농업과 식량 부분이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이 유통까지 다 합치면 전 지구 배출량의 30% 정도를 차지한대요. 절대 작지가 않는데, 결국 그 농업, 식량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요 부분을 각 국가의 NDC에 적극 활용을 하자라고 하고요. 베이조스나 아니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의외로 농업 혁신 미션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후 농업이라든지 식품 시스템 혁신이라든지 최적 유통 구조를 좀 만들어내는 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좀 시사점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스 앤 데미지와 관련돼서 이제 여기 8조의 로스 앤 데미지가 앞서 말씀드린 파이낸싱이니 이제 이런 다 재원 마련이랑 다 연결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젠다인데요. 파이낸싱이랑도 다 이어지고 있는 아젠다인데, 제가 요거는 조금 협상장에, 사실 저는 업저버기 때문에 발언은 못하지만 조금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선진국과 개도국의 분위기가 엄청 달라서요. 그러니까 일단 선진국은 뭐 글로벌 인바이러먼트 퍼실리티도 있고 어댑테이션 펀드도 있고 뭐 뭐죠?
이 클라이밋 펀드도 있고 글로벌 클라이밋 펀드도 있고 뭐 스페셜 클라이밋 어댑테이션 펀드도 있고 사실 재정 지원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게 너무 다 중복적이다라고 선진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돈 내고 싶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한 거였고, 개도국의 입장은 이제 뭐 방글라데시 이런 쪽에서 발언을 하는데, 이게 중복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진짜 어댑테이션에 쓰였는지 트래킹하기 너무 어렵다. 그리고 월드뱅크 같은 권위적인 기구가 이것을 관리하면 문제가 또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재정 지원이라고 해서 진짜로 돈을 그랜트를 받는 게 아니고 대부분 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막 계속하면서 사실 협상장 분위기는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이제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서도 요번에 좀 중요하게 나왔던 이 글로벌 스탁테이크에서 녹색 기후 기금이라든지 저금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특히 어댑테이션 펀드는 2배 조성하기로 했다라는 것에 좀 합의가 되면서 여기 지금 글로벌 스탁테이크의 여러 문장들이 이 우리 결정문 환영한다, 높이 평가한다, 이제 이런 돈에 대해서는 좀 높이 평가한다라고 했고, 그 아까 말씀드린 뭐 CTCN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후기술과 관련되는 그 커미티라든지 이런 쪽에서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공동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이제 이거를 좀 촉진하겠다라는 것에 강력한 의지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급하게 나온 것이라 이제 이 글로벌 스탁테크의 한 문장에 대해서는 더 이제 분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없네요. 또 이제 마지막 하나는 로스 앤 데미지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 피해와 이 데미지가 실제 기후변화에 따른 거고 이 기후변화에 따른 로스다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사실 있잖아요. 돈을 받아내려면. 그래서 각국의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점점 중요해질 것 같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카본 디스클로저라는 거를 하잖아요. 그 기후 공시를 하고 탄소에 대한 공시를 하는데 그 이름을 서스테이너빌리티 디스클로저로 점차로 좀 확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리스크 어세스먼트와 관련된 그게 국가이든지 아니면은 기업이든지 요 주제는 점차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 이런 워터쉐드라는 미국의 유니콘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 조은별 매니저님께서도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투명성이라든지 이제 이행 점검의 중요성은 이미 다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시간상 좀 퇴출이냐 감축이냐 아니면 트랜지셔널 어웨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막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계속 보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탄 플래지가 원래 이제 26에서 이미 많은 나라들이 가입했는데 올해 또 가입을 해서 156개국이 됐고 메탄이 중요한 이유는 정말 이산화탄소의 30배에 해당하는 GWP 온실가스 능력이 있는 거고 하지만 이 오일 앤 가스 서플라이 체인에서 그러니까 막 타거나 아니면은 벤트, 연결고리나 아니면 리킹, 아니면 이런 데서 막 빠지는 온실가스가 상당하다. 항공 부문의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커팅 메탄이 줄이는 것이 일단 중요하긴 한데 이게 여기 밑에 영어 문장을 가져온 거는 메탄을 줄이는 것만이 다 모든 걸 해결하는 문제는 아닌 거고 메탄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전환기 연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이코노미를 2100년까지는 탈탄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전환기 연료 그래서 전환기 연료의 메탄을 줄이는 것의 중요성을 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었던 거는 이제 농업 부문에서 유제품 생산 과정에서도 메탄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식품 기업 간의 연합을 해서 메탄을 감축하자라는 그런 연합이 출범했다라는 것도 좀 재밌는 부분이었고 아까 잠깐 나왔지만 냉방장치 가동에 따른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68% 줄이자는 글로벌 쿨링 플래지도 이번에 이제 됐는데 우리나라는 가입을 이제 안 한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기후 클럽이라고 해서
이 파리 어그리먼트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 그리고 탄소 중립을 다 가속화하기 위해서 36개국이 이제 촉진하자, 열심히 하자 하는 건데 이제 주요 내용은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 추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탄소 기술 개발, 상호 인정, 국제 표준 이런 것들을 좀 만듦에 따라서 이 기술 수요자와 기술 공급자 간의 연계를 위한 매칭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라는 게 좀 의미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게 뭐 일방적인 환경 보호 무역주의 확산을 좀 억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여기에는 많은 팔로우업은 못했는데 한국관에서도 포스코가 이제 사이드 이벤트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 클럽에 대한 관심은 점차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캅에서 느꼈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MRV 기술에 대한 이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기회가 있거나 하면 그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제가 느끼고 또 좀 생각했던 바에 대한 공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어떤 기술이나 방법론이 주목받는지 뿐만 아니라 농식품 분야 협상 내용이나 기후 재원이나 좀 기금 관련 논의들도 잘 전달을 해주셔가지고 그 아까 앞서서 조은별 연구원님이 이야기해주신 시야와 또 다른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고 계신데 저희가 요 그 발제 중에 질문은 채팅으로 남겨주시고 저희가 이따가 토크하는 세션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좀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저희가 질문할 수 있도록 열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발제 자료 관련 질문을 계속 주셔서 제가 그냥 한 번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요 세미나 끝나고 나서 그 세미나 발제 자료는 그 만족도 조사 그 챗을 완료하시면 개별 메일로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아까 스타트업 사례도 하나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UN 전문기구인 ITU에서 AI for Good 플랫폼에서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문에 그 챌린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승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우승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 또그 저희 그 월간 클라이밋에서도 발제를 해주셨던 SIA가 그 우승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좀 같이 참여해달라, 좀 분위기 어땠는지 전달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문장님 좀 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화면 공유하고 그러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마침 이렇게 그 소풍에서 또 이렇게 발제할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에 두 이제 분께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전문적인 내용들을 쭉 전달해 주셨는데 저는 가볍게 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대기과학을 전공했고 콥에 대해서는 이제 전부터 들어는 왔지만 이제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사실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올해 회사에서 여러 국제협력들이나 아니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인볼브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자라고 이제 대표님도 그렇고 의견을 계속 주셔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 그 KJW라고 그 어댑테이션 주간에도 저희가 그 전시 부스를 참여하면서 이제 그 컵에서 이런 그 파빌리온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열린다는 것을 이제 그때 들었는데 올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그 지원 기간이 끝나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못하게 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어떻게 하면 콥에 갈 수 있을까를 막 이제 저희 팀의 김도희 연구원이랑 찾다가 이 AI for Good이라는 이 플랫폼은 이전에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마침 이렇게 되게 기회가 좋은 그런 그 컴피티션을 연다고 해서 저희가 빠르게 지원을 했는데 마침 이제 선정이 돼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가서 발표를 하셨고 이제 제가 뒤에 보여드릴 텐데 발표 내용은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어서 제가 오늘은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콥에 대해서 이제 갔다 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콥은 이제 그 블루존이랑 그린존으로 나눠서 운영이 됐었고요. 블루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정책 결정자들, 국가기관에 계신 분들, 연구자들 이렇게 인비테이션 온리로 이제 그 들어가는데 상당히 까다롭게 막 이렇게 검사를 하시는 그런 이제 곳이 있었고 완전 퍼블릭하게 오픈되어 있는 그린존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린존에는 여러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전시 공간들이 있어서 정말 예술가부터 시작해서 NGO분들 여러 기업들이 다 이제 참여했고 이 맵으로만 보셔도 상당히 커서 이제 셔틀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고 여기 다 보는 데만 거의 꼬박 이틀은 넘게 걸리지 않을까. 전시도 상당히 인상 깊었고 되게 이게 그 두바이 엑스포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 엑스포 시설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되게 인상 깊게 잘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컵을 처음 갔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원래 다 전시를 잘 하는 건지 제가 다음번에 또 다녀오게 되면 이제 또 업데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되게 좋은 기회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참여했던 이 AI for Good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AI for Good은 그 유엔의 전문 기구인 ITU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웹 기반 플랫폼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기후 관련된 그리고 이제 사회 문제, 요즘에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AI로 어떻게 풀 수 있을지 AI 연구자들, 그다음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컴피티션들을 많이 열고, 그다음 웨비나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이게 홈페이지 제일 첫 페이지인데 여기에 많은 이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서 했던 이 AI ML Solutions for Climate Change 이쪽에 이제 저희가 그 지원을 하게 됐었고, 이게 두 가지 트랙이 있었는데 이노베이션 팩토리 부분이랑 챌린지 두 개의 파트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피칭 세션이 주어지는 이 이노베이션 팩토리 부분에 지원을 했었고, 처음엔 저희가 이제 서류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5미닛 그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뭐 파트별로 나눠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참여했던 그 온라인으로 이제 저희 기술을 소개하고, 그때 이제 또 평가를 받아서 이제 파이널리스트가 돼서 이제 저희가 콥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부문이 있었는데, 그 지금 보시면 워터 리소스 매니지먼트 쪽이나 푸드나 클라이밋 스타트 어그리컬처 아니면 네, 이 에너지 컨섬션 부분이랑 리스크 어세스먼트 부분으로 지금 화웨이나 그 월드뱅크 쪽에서도 이제 그 참여를 했었고, 저희는 이 유네스코에서 진행한 이 워터 리소스 매니지먼트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유네스코의 픽을 당한 네, 그런 스타트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는 5개 기업이 이제 선정이 됐었고요. 저희는 이제 유네스코에서 선택한 말씀드린 것처럼 이 How AI can support flood and drought forecasting early warning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고, 네, 저희 대표님 상당히 키가 크신데 여기 딱 대표님이 발표를 네, 잘 해주셔서 네, 너무나 의미 깊게 네, 다녀왔습니다. 네, 유튜브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요. 이 링크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유튜브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여러 이제 이렇게 블루존에서는 사이드 이벤트처럼 이런 행사들이 열리는데 저희가 그 중에 하나에 참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는 이 기후 위기의 문제에서 대부분 지금 다 탄소 쪽에, 에너지 쪽에 많이 집중돼서 투자도 이루어지고 회사들도 이제 그쪽으로 솔루션을 많이 내고 있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재난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쪽에 좀 더 포커싱하고 있고, 요즘에 글로벌 기관들도 대부분 이제 어댑테이션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쪽에 투자도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재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스타트업으로서 저희의 기술이 그 재난을 적응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얘기했고, 가장 주목한 것은 기후위기의 불평등이었는데 그 불평등이 데이터 이니퀴티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불균등하게 있고 선진국들, 저희처럼 이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기후위기를 평가하고 또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밝게 있는 곳은 이제 관측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인데 아프리카, 남미,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사실은 많은 이제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성은 전 지구 글로벌하게 다 찍고 있기 때문에 위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이제 문제를 던진 것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 저희가 지금 개발을 중인, 그리고 이제 곧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 준비 중인 서비스들에 대해 소개했고, 그 중에 저희가 지오클라우드와 지오레인이라는 이제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오클라우드는 클라우드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고요. 그리고 지오레인은 위성 영상으로부터 강수를 얼마나 비가 올지를 이제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레이더가 없는 저 먼 바다에서 다가오는 태풍이나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대륙에도 레이더가 없는 지역에 이런 정보들, 그리고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호우나 아니면 여러 기상 재난들을 위성에서 관측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리비아에서 네, 엄청 이제 올해 되게 안타까운 이제 홍수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프리카 지역에도 관측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럽 기상 위성 자료를 활용해서 그 지역에 비가 얼마나 올지를 레이더가 없는 자료를
기반으로 이제 평가를 했고요. 보시면 사실은 이 자료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자료들이 위성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정확도나 또 해상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인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걸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유네스코의 사무총장님께서도 사실 AI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의 불균등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푸는 부분이기 때문에, 푸는 것을 많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솔루션을 냈다고 되게 칭찬을 해주셔서, 네, 너무 좋았던, 네, 거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해서 제가 되게 빠르게 말을 했는데, 네, 여기까지 일단은, 네,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제 내용들로, 참가를 하고 상당히 뜻깊게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마 들으시는 스타트업들 중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컵에 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최혜지 본부장님께 따로 연락을 해서 좀 노하우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발제자분들 모시고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들을 이렇게 각자 좀 다루어 주셔가지고 그 안에서 저희가 모든 질문을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 다 하긴 어렵지만 질문의 맥락이 좀 비슷한 것들을 좀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할게요. 기후솔루션의 조은별 연구원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 채팅을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 채팅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재생에너지 세배 11테라와트는 원자력 발전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맞나요? 아닙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다시 정정드리면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그냥 재생 에너지라는 단어로 써져 있는데 여기에서 정확한 그 재생 에너지 원들이 무엇인지는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자력은 포함이 확실히 되지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세배 확대 플랫 연명도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또 주도를 또 같이 지지를 하고 주도를 했었고요. 네,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부분에서 바이오매스를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좀 더 추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질문이 있었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 세배 서약에다가 재생에너지 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바이오매스도 포함이 될 수 있었거든요. 요 부분은 바이오매스에 반대하는 이제 시민단체들의 주장이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주장의 이유로는 왜냐하면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바이오매스의 경우에는 IPCC에 따라서 에너지 부문이 아니라 농업, 임업, 기타 토지 이용 부문에서 산정이 되거든요. 그 온실가스 배출이.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오해가 되는 게 이게 온실가스 무배출로 잘 오해가 됩니다. 근데 바이오매스는 사실 발열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인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들어온 질문들을 먼저 받고 또 이제 손들어서 질문을 더 받아볼게요. 제가 유가연 교수님한테 들어온 질문들을 좀 모아서 챗으로 남겨뒀는데 다른 분들도 혹시 위로 올려서 찾아보시기 어려우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MRV에 대해서 충분히 아까 뒤에 준비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시간 부족 때문에 못해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추가 설명과 더불어서 좀 여기 MRB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같이 좀 갈무리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가능하실까요? 교수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여기 이제 옆에 쭉 여기 있군요. 네. 일단 MRB에 대해서 제가 너무 빨리 넘어가서 그러는데요. 일단 MRB는 우리가 measurable, verifiable, 그리고 measurable, reportable, 그리고 verifiable이죠. 그러니까 측정, 보고, 그리고 검증이 가능해야지 된다라는 건데, 일단 국가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스탁테이크는 어쨌든 국가적인 측면에 배출이 얼마가 됐고, 흡수가 얼마나 됐고, 이거를 이제 점검하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일단은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 습지가 많다고 보면 그 습지에서 분명히 메탄이 나오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습지가 통계상으로는 그냥 누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의 그
인벤토리,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는 그 습지에서 나오는 메탄은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위성에서 바라보면 명확하게 습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누락하거나 약간 의도 있게 누락하거나 혹은 기술이 되지 않아서 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그것들 우리가 자꾸 기술적인 내용들로 이제 커버를 해서 정확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알아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MRB 기술이라는 것은 위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성으로 그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숲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그 나무에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고 그 나무는 통상적으로 연간 이만큼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라고 하는 식이 있거든요. 그걸 그냥 곱하기를 해서 지금 산정하고 있는데 그거를 실제 생태계에 뭐 타워나 어떤 모니터링하는 기술이 있고 그 모니터링으로서 실제 낮에는 얼만큼 흡수를 하고 밤에는 또 얼만큼 내보내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좀 검증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정확한 우리 지금 현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 이 MRB, 이 정확한 온실가스 순 배출, 그러니까 흡수를 뺀 배출량,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지 되고 2100년까지 2도씨, 1.5도씨 맞춰야 되는데 예상되는 그 패스웨이가 있잖아요. 이 정도 배출을 하면 대부분 온도가 지금 이 패스웨이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사실 모델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모델, 그걸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티브 미티게이션 패스웨이라고 하는 그 IMP라는 거를 그릴 때 각각이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만큼 줄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여분이라는 게 그 모델에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수치가 가짜다라고 하면 우리는 2050 탄소 중립을 가짜로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2100년도에 그냥 2도씨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MRB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잔여 탄소 배출량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요만큼까지만 이제 배출해야지 아니면 진짜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 잔여 탄소 배출량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각국의 그 MDC가 중요하고 그 MDC가 정확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국가 간의 신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글로벌한 계산을 해서 봤을 때 이렇게 인풋 자료가 틀려버리면 우리의 예측은 다 틀려버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향 평가도 틀리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그 캐스케이드 이펙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MRB의 중요성을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답변이 그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신 내용 안에 질문들이 좀 담겨 있어서 그 질문해주신 분들 중에 혹시 조금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좀 더 다른 포인트에서의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질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 말씀 나누는 중에 그 내가 좀 직접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없으시면 지금 채팅으로도 계속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그러면 다른 분들 질문을 남겨주시는 동안 질문을 좀 드려보면 사실 이번 컵에 대해서 그 의장 이슈가 굉장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뭐 중동 국가에서는 어쨌든 그 산유국이 의장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로비라던가 아까 그 유보명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쳤다. 그리고 그 다음 컵 29도 또 중동 국가에서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분위기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조은별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 일단 산유국에서 했다라는 거 자체가 이번에 최종 합의문이 사실 좀 많이 이제 기존보다는 적게 이제 야망적으로 설정된 것에 대한 좀 어찌 보면 그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BBC에서 이제 단독으로 내보냈던 게 그 UAE가 의장국 지위를 활용해서 석유와 가스 계약을 더 체결하려 했다라는 것도 이제 밝혀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반박을 하긴 했지만 그런 이제 아무래도 좀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기도 했겠죠. 거기에서 가장 많은 등록자들이 그 화석연료 산업에서 왔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안 그래도 뭐 사우디나 이런 국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번 그 합의문에 대해서 대성공이다 뭐 이런 입장을 내기도 한 걸 보면서 좀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우리가 그냥 부자를 만수로 하잖아요. 근데 그 엑스포시티의 규모라든지 그 두바이라는 그 도시의 규모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일머니구나 그냥 확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 돈으로는, 지금 현재 이 돈으로는 진짜 워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기후변화에서 자기네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실제로 얘기하거든요. 자기는 경제를 다각화해서 적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는 게 이 중동 국가들의 생존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걸 뻔뻔하다고 봤는데, 솔직히 길티 필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돈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막 만수로 이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야, 이 돈은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좀 압도당했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었을 거고, 앞으로도 이들의 위치가 우리가 완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계속 그 오일 앤 가스에 대한, 그래도 저기 조은별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오일 앤 가스에 대해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만도 그래도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문을 하나 추가로 더 드려보면, 어쨌든 저희가 이번 컵에서 나온 논의들이 어떤 앞으로의 기후, 저희가 이제 연료 전환이라던가 아니면 지금은 전환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가는 어떤 방향의 속도를 좀 결정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워딩들이. 근데 그게 좀 기업들이나 아니면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정부의 어떤 기후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하는 데 영향을 굉장히 미칠 것이라고 예상이 좀 되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각각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까요? 각각 관점이 좀 다르실 것 같거든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좀 더 다른 고민을 하실 것 같고 또 정부나 학계에서는 뭐 R&D 예산이나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또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한 좀 국가적 스탠스를 결정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어떠실까요? 제가 순서를 정해드리면 좋을 텐데 네. 예지님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스타트업 입장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콥 미팅, 아니, 그 소풍에서 했던 미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게 기후테크 쪽은 사실 이제 국가나 아니면 정부를 상대로 여러 이제 펀드들이 있고 국제 기구들이나 이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민간 저희와 같이 스타트업 민간의 어떤 참여를 높이기에 많은 이제 관심이랑 아니면 많은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재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일단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으로 생각해서 어떤 국제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제가 이쪽으로 이제 기업에서 많은 일들을 한지 아직 뭐 몇 년, 1, 2년, 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쪽에 참여한 건 1, 2년 정도 됐는데요. 보면은 이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율이 많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많은 활동들을 사실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이제 국제 무대에서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빠르게 확보를 하고 좀 기술을 좀 널리 알려서 정말 기후 테크에 정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각 분야에 좀 인볼브 할 수 있도록 되면 좋을 것 같고 정부 쪽에서는 이제 민간 쪽으로 더 많이 확대해서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국가의 어떤 납품하고 국가를 위해서 뭔가 만든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민간 시장까지도 잘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네,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지금 그 수상하신 그 기술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되게 필요한 기술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기술의 사각지대, 뭐 아프리카, 거기에 그런 능력이 없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쪽에 그 기후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정말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트모 제가 그 국제 협력에 있어서 이트모가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면 그 나라로 기술이 이전될 수 있고 그 나라의 서스테이너빌리티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훨씬 더 이제 가치를 가질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발표해 주신 그 수상하신 그 기술은 진짜 그런 의미를 크게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내에서도 사실 우리나라는 뭐 감축 기술이나 여러 기술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소화하기에는 너무 이 작은 규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그 기술처럼 이전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약간 인류를 위할 수 있는 기술이랑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술들, 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테크들이 있긴 있죠. 뭐 사실 CCUS나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대안으로, 그러니까 뭐 과도기적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그것대로의 역할이 있을 거고, 또 우리 스타트업들이 약간 비전을 그렇게 세 개로 가지고 가야 이게 아까 말한 그 CTCN이라는 그 네트워크에서도 또 이름을 낼 수 있고, 사실 그 아까 조은별 연구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왜 우리나라 상 받은 거 있잖아요. 너무 재밌었던 건 아마 같은 때 있었나 봅니다. 저도 거기 이렇게 계속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국기가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도 상 받았지만 노르웨이도 상 받았거든요. 노르웨이는 그 CCUS랑 EOR 때문에 하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한 과대평가 같은 것들 때문에 노르웨이도 상 받고 했는데, 이제 그런 기술들은 뭐 논란이 있는 기술이긴 하지만 저는 또 과도기적으로는 조금 또 시도해볼 기술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거랑은 좀 별도로 그 서스테이너빌리티와 전 세계적으로 눈을 돌리자라는 거가 제가 좀 느꼈던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그 조은별 연구원님, 이번 COP의 결정이 국내 에너지 전환 속도나 이 속도를 가속시켜줄 어떤 기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간단히 답변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명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압박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하려면 사실 그 패널이나 풍력이나 그런 기자재를 이제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전력 시장의 유연화, 그러니까 전력 개통에서 재생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바틀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VPP라든지 Virtual Power Plant라고 하는 그 가상발전소 혹은 유연성 자원, 에너지 스토리지,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관련해서 원재료, 로 머티리얼들 있잖아요. 광물들. 거기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거를 이제 프로큐러하는, 이제 확보하는 것. 요것도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나라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기후텍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쇼피가 너무 좀 거대한 얘기처럼 좀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여기 오늘 그 논의된 오늘 좀 정리해 주신 내용들을 잘 캐치업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남겨주신 질문 중에 뭐 요거는 내가 좀 답변하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하나씩 픽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냥 그 소회를 얘기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뭐 나 이 질문 꼭 대답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신 분 먼저 해주시겠어요?
이걸 정리해 주신 걸 빨리 봐야 돼가지고. 그죠? 저희가 너무 시간을 뭐, 아주 많이 안 네. 들여가지고. 저 답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아, 여러 일단, 개 해주셔도 돼요. 네. 짧게 짧게씩 하면 제일 마지막부터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그 카본 프리 이니셔티브 관련해서 요 부분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전에 대한 그 기술이나 요거를 이제 경제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나라들이 요거를 이제 사인을 했고 사실 재생에너지나 요 트리플 에너지 그 재생에너지 세배를 이제 밀었던 그 나라들에서는 사실 퀘스천 마크를 많이 이제 다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사실 재생에너지와 그 원자력은 개통해서 나중에 되면은 충돌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확한 이해가 있는 국가들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김민님의 저 질문에는 아까 오늘의 화석상 이 정말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인식에 그리고 거기서 제가 또 봤었는데 우리나라가 공적 금융을 화석연료에 투자한다고 한글로 팻말을 써서 거기서 외국인들이 시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되게 놀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외국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아 우리나라의 공적 금융이 이제 실제로 해외의 석탄 그 화석연료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국제사회도 알고 있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질문은 시간상 다른 분께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연 교수님은 뭔가 그 정부 쪽 얘기를 하실 것 같긴 한데. 정부 쪽이라기보다 저는 그 돈 내는 거에 대해서 사실 뭐 우리 같으면 통 크게 탁 낼 것 같잖아요. 좀 선진국이면 통 크게 탁 낼 것 같은데 그거가 아니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사실 개도국들도 그러니까 이 첨예한 관계는 제가 업적으로만 들어가도 그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지금 뭐 어댑테이션 펀드 2배 됐고 실제 파이낸싱에 대한 관심이 정말 집중됐고 돈이 많이 이제 풀리는 거는 맞는데요. 과거에 비해서는 맞긴 한데 그 수혜를 받아야지 되는 개도국 입장에서는 월드뱅크나 이거를 운영하는 그 체제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 원활하게 지원하지 못한다라는 불만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파이낸싱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로스 앤 데미지나 이런 파이낸싱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는 더할 수 없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린존, 블루존이 굉장히 많이 나뉘어져 있고 실제 뭐 안전상이랑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완전 딱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서로 그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장이 조금 없단 말이죠. 정부 대표단과 실제 이런 테크나 기후테크나 이거를 하고 더 좀 이모셔널리 관심 있는 사람들과 정부 대표단 간의 괴리가 좀 있었다라는 거는 그때부터 느꼈고요. 우리나라가 아까 개도국 얘기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에선 개도국 지위지만 사실 지금은 이제 그런 지위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약간 인티그리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책임감, 글로벌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데 그거는 좀 우리가 단기간에 만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진님. 네, 저희가 사실은 수상하고 너무 좋아서 그 미디어 센터에 갔었어요, 캅에 있는. 근데 한국 음, 미디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되게 놀랍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정부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미디어나 이런 전체적으로 국민의 관심도가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그러지 않다라는 상황을 이제 좀 경험하고 와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고, 그리고 스타트업으로서 이제 사실은 기후테크가 상당히 정부 주도하에 많은 기술들도 개발되고 하고, 그리고 사실 온실가스 오늘 이제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 온실가스 모니터링도 사실 국가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이트들에서 관측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최근 이제 위성을 활용해서 온실가스 모니터링 하려는 이제 상업용 위성들이 많이 이제 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 있게 그런 쪽을 보고 있고 하는데, 그 기술 개발이 물론 이 정부 주도하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중복되긴 하는데 민간에서 어떤
더 사실은 민간에서 더 민감하게 그 어떤 그 국민들에게 닿을 수 있는 기술들을 더 많이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연구할 때랑 지금 회사에 있을 때랑 너무 다른 게 연구할 때 저 기상에서 정말 너무 좋은 데이터 많다고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 모르시는 거예요. 일반인 분들은. 그래서 아, 이게 정말 기업의 역할이 분명히 거기에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좀 많이 인볼브하고 뭔가 컨트리뷰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거의 딱 채워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그 컵이 그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원래 예정됐던 폐막 일정을 넘겨서 결론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촉박하게 준비들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그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그 다룬 내용들은 저희가 행사 만족도 조사 링크 통해서 그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발제 자료 등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만한 자료들을 취합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너무 고생해 주신 그 세 분 패널께 그 리액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월간 클라이밋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